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영호라는 젊은 선비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영호의 집보다 부유한 집은 없었으나 산골 깊숙이 자리한 영호의 초가집은 늘 바람을 맞기에도 버거워 보였지요. 영호는 학문에는 뛰어났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요. 붓을 든 손은 섬세하고 힘찼으나 쟁기를 잡을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재능을 묵히는 것이 세상에 대한 죄라 여겼기에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밥상을 굶는 한이 있어도 책을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어머니는 물로 끓인 죽을 드시면서도 영호에게는 한 숟갈이라도 더 쌀밥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늘 죄책감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동네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박군자라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이치가 담겨 있다고 믿었지요. 가난했지만 늘 남을 도왔고 특히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지요. 아버지는 단순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인간의 양심과 덕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긴 장마로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장마는 2달을 꼬박 이어졌고 온 들판의 곡식이 물에 잠겨 썩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는 흙빛이 돌았고 서로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영호의 집 역시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어머니는 남겨두었던 마지막 쌀알 몇 톨로 끓인 미음을 영호에게 건네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영호는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아들아.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만석군 김영감에게 쌀 한 바가지를 꿔준 적이 있단다. 이제 그 쌀을 받으러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영호는 어머니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석군 김영감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색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쌀을 꿔주기는커녕 제 논에 떨어진 이삭 하나도 남에게 주지 않는 구두쇠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에게 빌린 쌀을 순순히 갚아줄 리 없었습니다. 더욱이 게다가 어머니는 왜 하필 지금에서야 그 쌀을 받으러 가라는 것일까요? 10년이나 지난 빚을 말입니다. 영호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영감에게 쌀을 꿔주셨다니요? 대체 언제 얼마나 꿔주셨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방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겉면이 해진 낡은 함지박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함지박이 쌀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김영감은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었단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가난했었지. 그때 네 아버지가 어려운 김영감을 딱하게 여겨 쌀 한 바가지를 꿔주었단다. 그리고 네 아버지께서는 그 쌀에 특별한 약속을 받아두었지. 어머니는 그 특별한 약속이 적힌 낡은 증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펴보았는데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증서에는 김영감의 서명이 뚜렷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이상하여 영호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 본인 김영감은 박영호에게 쌀 한 바가지를 빌립니다. 갚을 시기 빌린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갚을 방법 빌린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단 빌려준 사람의 아들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갚는다. 영호는 증서의 마지막 줄을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갚을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린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갚는다니요? 그럼 김영감이 한 톨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증서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했지요. 빚을 갚는 주도권을 빌린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준 꼴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영호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차분히 아버님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셨단다. 이 증서의 진짜 의미는 김영감이 부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양심을 지킬지 아니면 탐욕에 빠질지 시험하는 거란다. 하지만 김영감은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대로 찾아가면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요. 쌀 한 톨도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굳게 잡으며 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도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으셨단다. 그러니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영호는 마지못해 김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영감의 집은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석군 김영감의 집은 성처럼 거대했습니다. 영호의 초라한 집신이 집 앞에 깔린 비단길에 닿는 것조차 외람되게 느껴졌습니다. 영호는 대문 앞에서 낡은 증서를 내밀었지요. 문지기는 영호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만 증서에 김영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이내 하인이 증서를 들고 김영감에게 들어가자 잠시 후 김영감이 직접 대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영감은 예전 아버지에게 쌀을 빌릴 때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기름지고 번지르르한 얼굴에 비단옷을 걸친 채 나타났습니다. 김영감은 영호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정심이나 반가움 대신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박영호의 아들이더냐? 쌀 한 바가지를 받으러 왔다니. 허허? 김영감은 영호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호를 비웃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영호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굶주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김영감님, 이 증서에 적힌 대로 지금 저희 집이 가장 어려우니 쌀 한 바가지를 갚아주십시오. 김영감은 증서를 집어들더니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쌀 한 바가지가 아니라 증서에 적힌 문구의 틈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지요. 그의 웃음은 대문 밖까지 울려 퍼져 영호의 귓가를 찢는 듯 했습니다. 허? 좋다. 네 아버지의 약속이니 내가 쌀을 갚아주마. 증서에 적힌 대로 빌린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갚겠다. 그는 호쾌하게 말하며 김영감은 하인을 불러 쌀 한 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인은 은접시에 쌀 한 톨을 조심스럽게 담아왔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그리고 영호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지요. 여기 있다. 쌀 한 톨.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갚는 방법이다.
증서에 분명히 빌린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갚는다고 적혀 있지 않느냐? 허? 김 영감은 승리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영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쌀 한 바가지를 빌려갔으면서 쌀 한 톨로 갚겠다니.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증서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왜 이런 허점을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증서의 문구는 김 영감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지요. 김 영감님, 이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영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증서에 적힌 대로 하는 것인데 무엇이 부당하단 말이냐? 법대로 하자면 이것도 많이 주는 것이다. 썩 물러가거라. 김 영감은 손을 허이허이 내저으며 팔이 쫓듯 영호를 쫓아냈습니다. 영호는 쌀 한 톨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증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어머니, 김 영감이 쌀 한 톨만 주고는 내쫓았습니다. 증서에 빌린 사람이 원하는 대로라고 적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역시 김 영감은 아버님의 기대를 저버렸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아버지께서 예상하신 대로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호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쪽에서 또 다른 낡은 증서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영호가 김 영감에게 보여준 증서와 종이 질감이나 색깔은 비슷했지만 더 정갈하게 보관된 듯 보였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김 영감의 탐욕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단다. 그래서 진짜 증서를 따로 만들어 두셨지. 네가 가져간 것은 김 영감이 보관하던 증서이고 이것이 내 아버지가 직접 보관하던 진짜 증서란다.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에 영호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영호가 받아든 두 번째 증서를 펼쳐보니 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이 분명했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증서는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정교한 계약서였습니다. 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 진본. 본인 김영감은 박영호에게 쌀 한 바가지를 빌립니다. 갚을 시기 빌린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갚을 방법. 1차 빌린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갚는다. 2차 만약 1차 방법이 양심에 어긋난다면 빌려준 사람의 아들이 정하는 방법대로 갚는다. 단 2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빌린 당시의 쌀 한 바가지 가치를 계산하여 갚는다. 북이 김영감이 이 쌀을 빌릴 당시 그는 3일째 굶고 있었고 내일이면 굶어 죽을 상황이었음. 따라서 이 쌀 한 바가지는 김영감의 목숨을 살린 쌀임. 영호는 증서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2개의 증서를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서는 김 영감의 손에 쥐어주어 그의 탐욕을 유도했고 두 번째 증서는 양심을 저버렸을 때의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버지는 사람에게 2번의 기회를 주는 분이셨단다. 첫 번째 기회에서 김 영감이 양심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만약 탐욕을 부린다면 2번째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보다 훨씬 가혹하단다. 어떻게 가혹합니까? 어머니는 영호에게 진본 증서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봐라, 증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빌린 당시에 쌀 한 바가지 가치를 계산하여 갚는다고 되어 있지. 영호는 증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기 부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영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 한 바가지의 단순한 가격이 아닌 바로 그 상황에서의 가치. 아. 김 영감이 쌀을 빌릴 당시에는 3일째 굶고 있었고 그 쌀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라. 그렇다면 그 쌀 한 바가지는 그렇다 아들아. 그 쌀 한 바가지는 김 영감의 목숨값과 같은 것이었지. 따라서 빌린 당시의 가치로 계산하면 김 영감은 자신의 목숨값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영호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시험하고 두 번째는 탐욕을 벌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김 영감이 만약 양심적으로 쌀 한 바가지를 제대로 갚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일이지만 쌀 한 톨로 퉁치려 했기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김 영감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영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증서 뒷면에 그것까지 명확히 적어두셨단다. 영호가 증서를 뒤집어 보니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힘있고 단호하여 마치 하늘의 뜻을 받아 적은 듯 했습니다. 목숨의 가치 계산법. 사람의 목숨은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인 모든 것의 가치와 같다. 왜냐하면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감이 이 쌀 한 바가지로 목숨을 살렸다면 그가 그 후 벌어들인 모든 재산이 바로 이 쌀 한 바가지의 진짜 가치다. 영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철학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김 영감은 이제 쌀 한 바가지가 아닌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를 갚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 아버지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거라.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진짜 증서를 들고 다시 김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김 영감은 문지기를 통해 영호가 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놈의 가난뱅이 자식이 쌀 한 톨 가지고 뭘 또 트집을 잡는단 말이냐? 아, 또 왔느냐? 쌀 한 톨로 부족하더냐? 김 영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영감님, 제가 어제 가져간 증서는 영감님이 보관하시던 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아버지가 직접 보관하시던 진본입니다. 영호는 어제와 달리 당당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가 진짜 증서를 내밀자 김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증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1차, 2차 조건과 빌려준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기 부분을 보고는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런, 그의 손에서 증서가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 영감님께서는 어제 첫 번째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양심대로 쌀 한 바가지를 갚으실 수 있었는데 쌀 한 톨만 주셨지요. 이제는 두 번째 방법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라니. 김 영감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빌린 당시의 가치로 갚는 것입니다. 그 쌀 한 바가지는 영감님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따라서 그 가치는 영감님의 목숨값, 즉 영감님이 그 후 벌어들인 모든 재산과 같습니다. 영호는 아버지의 지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했습니다. 김 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을 깨달았지요. 그의 눈에는 지난 10년간 쌀 한 톨도 아까워하며 재산을 모았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어제 쌀 한 바가지를 제대로 갚았더라면. 김 영감은 절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다면 이 진짜 증서는 영원히 세상에 나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영감님께 양심을 지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김 영감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깨달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나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말이지. 김 영감은 차후 자신의 전 재산을 영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호는 그 재산을 전부 취하지 않았지요. 영호는 그 재산 중 일부를 김 영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영감님, 제 아버지의 뜻은 영감님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감님께 교훈을 주려는 것이었지요. 이 재산으로 소박하게 사시면서 양심을 되찾으십시오. 영호의 따뜻한 말에 김 영감은 흐느꼈습니다. 영호는 나머지 재산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김 영감은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영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아셨다면 쌀 한 바가지가 단순한 곡식이 아닌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거울을 잘 비춰보고 지혜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